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잡지식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요즘 가뚜기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뚜기, 오뚜기, 오늘은 오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마크 너무 친숙하시죠? 오뚜기는요, 우리나라에서 1969년에 출발한 정말 대한민국 대표적인 식품회사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정확하게는 우리의 부엌에는 아주 깊숙이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 친근한 브랜드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기업인들의 첫 간담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오뚜기가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중견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오뚜기가 이곳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청와대까지 방문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가뚜기라는 별명 들었고요. 근데 저는 가뚜기라는 게 왠지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오뚜기는 정말 어떤 기업인지 저도 검색을 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사실 요즘같이 이제 혼란스러울 때 사실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할 수 있는 모 기업 이렇게 막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역사나 규모에 비해서 그 회사가 많은 비판이 있는 것과는 달리 좀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오뚜기, 소위 가뚜기라고 불리고 있는 이 회사가 굉장히 착한 행보로 세간의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뚜기는 상생협력, 그러니까 같이 잘 돼가는 거, 또 일자리 창출에서 모범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게요. 자, 오뚜기라는 회사 먼저 초대 창업자가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기에 앞서서 저는 오뚜기와 어떠한 관계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께 잡지식이라는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창업자 함태호 회장님이십니다. 현재는 이 함태호 회장님의 장남인 함영준 회장님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 오뚜기라는 기업은 여러분 사실 딱 하면 생각나는 많은 그 제품들이 있죠. 저희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집집마다 다 있고요. 이 라면,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즉석식품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우리 다 한 번씩은 먹어봤을 거고, 카레 하면 또 오뚜기 제품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오뚜기라는 기업은 굉장히 그 다양한 식품 산업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품 업계에 미친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 함태호 회장님이 새로운 영업 방식인 루트 세일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루트 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사원들이 거래할 곳을 직접 방문해서 제품을 소개하는 영업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다 보면 소비자와, 실제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소비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귀에도 기울이게 되니까 제품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즉시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런 방식이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마켓이나 이런 데 가시면 시식코너 가셔가지고 이 시식코너 아주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보세요 하는 요런 방식 있잖아요. 요걸 오뚜기가 제일 처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게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식 판매대, 그리고 판매 여사원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객들이 눈으로만 골라보다가 지금은 직접 맛을 보고 구매가 훨씬 더 쉬워졌고요. 그런데 뭐 이런 마케팅 방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행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격 동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의 우리의 경제를 좀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었다고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불안한 경제를 느끼냐면 뭐 배추값이 인상됐거나, 그럼 우리 김치값이 오르니까, 또는 뭐 야채, 과일값이 오르거나 생필품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삶과 너무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하고 굉장히 소비자들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밀가루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밀가루 파동이 있으면서 식품업계가 줄줄이 다 가격을 인상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오뚜기는 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라면값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건 이제 물가 상승이 막 되면서 사실 소비자들도 돈을 더 많이 내고 식품료를 사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일단 그들에게 너무하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뚜기가 지난 2008년 라면값을 100원 인상한 이후에 10년째 같은 이제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하죠. 뭐 이게 곧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100원 올리고 나서 오히려 이 다른 업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뚜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됐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말이 어렵죠?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업에겐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오뚜기에서 만든 라면이 국민 라면으로 등극하기도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뚜기에서 만든 라면으로는 아주 유명한 진라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뚜기가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의 시대에 또 한 번 가뭄의 빗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전 회장이었던 고 함태호 회장님이 경영 철학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오뚜기는 얼마 전부터 정규직 채용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지금 이 정규직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최근에 마트의 시식 직원들 있죠. 그분들 1,800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그 오뚜기의 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냐? 정규직 비율이 약 98% 이상.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1.13%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계시냐 하고 봤더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경력 단전 여성. 그래서 어떤 분들이냐면 임신이나 뭐 출산이나 육아 같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그러니까 회사를 뭐 그만두셨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아직 그 비정규직이 제공된다고 해요. 근데 뭐 충분히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선 98% 이상의 정규직 비율을 보여주면서 일자리 창출의 모범 기업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들의 선행은 계속됩니다. 사실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자자자 이거 보시면 오뚜기가 남몰래 이런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돕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1992년에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이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을 후원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함태호 회장님이 심장병에 걸린, 특히 선천성 심장병에 걸린 환자 중에 0.8%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4,0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건 정말 사실 기업인으로서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고 또 그것을 사회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좀 마음이 훈훈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서 함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 빈소에 도움을 받은 이 많은 어린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다고 하죠. 훈훈합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석봉 토스트? 우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석봉 토스트. 이 2000년대 초에 석봉 토스트는 서울 무교동에서 노숙자들에게 하루 100개의 토스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무료로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타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며칠 뒤에 오뚜기 관계자가 석봉 토스트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 소스를, 토스트에 들어가는 소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선행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뚜기 측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석봉 토스트의 창업자였던 김석봉 씨가 이 이야기를 자서전에 넣으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뒤늦게 화제가 됐죠. 좀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석봉토스트에 무료 소스 제공했어요 이러면 약간 너무 좀 보여주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사실 이 얘기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저는 또 가슴이 또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죠. 이거 요즘 사실 이제 모 대기업의 뭐 많은 대기업도 그렇지만 모 대기업의 이런 상속세 문제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사실 많은 큰 기업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기 위해 또 많은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뚜기의 하명준 회장님은 투명하게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또 내라는 세금까지 다 납부를 하시면서 많은 찬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선대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요. 근데 이 세금이 오뚜기가 얼마가 나왔냐? 무려 1,5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회사의 규모가 크니까요. 여러분 혹시 상속세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다가. 그래서 이게 1,500원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하명준 회장님과 그의 후손들은 법에 맞춰서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성실히 분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으로선 사실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사실 일부 기업들이 좀 편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려 하는 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 회장님의 이런 정직한 상속은 소비자의 신뢰를 오히려 얻을 수가 있었죠. 참고로요, 오뚜기의 상속세가 1,500억이었는데 국내 1위 기업인 모 그룹의 상속세, 모 그룹이라고 하시면 아시죠? S모 그룹의 상속세는 1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보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기업들이 사실 편법을 써요. 네. 자, 이렇게 투명한 기업이라고 소문이 또 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대기업들을 보면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 회사에 뭐 핸드폰을 만들면 뭐 여기에 LED를 만들어주는 회사, 뭐 여기에 청소를 해주는 회사, 뭐 여기에 무엇을 도와주는 회사, 여러 협력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협력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보통 갑의 위치를 차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뚜기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쳤던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오뚜기가 청와대에 초청이 된 거기도 하고요.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대요. 뭐였냐면은 오뚜기 협력업체는 타 협력업체와 달리 계속적으로 뭐 신기계가 들어오고 활력이 넘친다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협력업체에다가 물품값을 제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냥 헐값에, 야 우리가 갑이니까 너 그냥 이 정도 가격에 해, 이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제값을 쳐주다 보니까 협력업체도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가 높아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뚜기 오뚜기라는 기업이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제 방송은 어쩌면 되게 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너무 오뚜기 칭찬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방송 의도가 요즘 가뚜기라고 뜨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였고, 또 요즘 언론에 워낙 많은 그 자료들이 긍정적인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집중을 했던 건 맞고요. 또 뭐 여러분이 뭐 댓글을 통해서 아니다, 뭐 오뚜기에 이런 비리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곳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봤던 오뚜기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또 선행까지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좀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라는 건요, 여러분, 가장 기본 원칙은 수익 창출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사장과 또 사장의 가족만 이윤을 취하는 기업을 좀 많이 봤고, 그런 기업이 국민들에게 오래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대기업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 좋은 기업의 모범이 계속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뚜기를 조사하다가 요즘 오뚜기에서 새로 나온 걸 알게 됐어요. 따당! 요즘 오뚜기 신제품 콩국수 라면 드셔보셨나요? 와, 요즘은 콩국수도 라면으로 나오는 시대네요. 사실 저는 콩국수를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지만
요거는 제가 한번 맛보고 싶어요. 왠지 되게 대중적인 맛을 사로잡았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또 요걸 보면서 오뚜기가 되게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좋은 라면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잡지식에 만나 뵐게요. 안녕.